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 4편입니다. 오늘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대한 대폭 손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들 회사에서 누가 경영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그룹의 회장 같은 분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나는 이 골치 아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다시는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권이 도대체 뭐냐? 자, 이번 상법 개정은 이 경영권에 대한 대폭 손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권에 대한 개념부터 좀 뚫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상법 또는 민법 그 어디를 봐도 경영권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경영학 교과서 또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경영권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 상법의 경우에도 경영권이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상법에는 경영권이라는 말이 일체 없는 대신에요, 세법에 이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 세법에서 상속세 매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이 6개월 내에 내면 되죠. 이 상속세는 상속가액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50%를 내는 것이 최고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경우,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 지배주주의 경우는 경영권 명목으로 그 내는 세금의 20%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0%에 20%를 추가하면 퍼센트로는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분명히 법조문에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10%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와서 상속가액 30억 이상 딱 50%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아,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인 60%를 물어서 상속받는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바쳐야 된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사실은 경영권에 대한 그 부가상속세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통념상 경영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상법의 정신에 따르면 CEO, Chief Executive Office, CEO란 말이 회사 지배자란 말입니다. Chief, Executive, 집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집행관, 이 사람이 회사를 마음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다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주의 뜻을 받들어. 원래는 주주가 회사를 끌어가는 그 정신을 담았는데 주주는 숫자도 많고 또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 의사를 최대한 잘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CEO들을 누가 뽑습니까? CEO는요, 우선 우리 상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사를 뽑습니다. 그까지만 주주에게 맡겨져 있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주주가 직접 회사의 대표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누가 뽑느냐?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주주가 뽑은 이사회에서 일테면 간선인 것이죠.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일본의 내각제 제도와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상법의 대표이사 제도입니다. 자, 일본의 내각제 같으면 간선으로 뽑힌 그 총리가 국가의 최고 실권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의 정치를 끌어가는 최고 지배자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이 통념상 말하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영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주를 위한 경영권이어야 돼요. 이번에 상법 382조 3항에도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 조항은 회사에 돈을 낸 실질적인 주인인 그 이사들을, 그 주주들을 위해서 CEO가 책임지고 경영을 끌고 가야 된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방법론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럼 종래의 우리 상법은 뭐냐?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법 382조 3조 회사가 뭐냐? 자, 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회사가 뭐다라는 특별한 법의 규정이 없어요. 자,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회사 건물이지 회사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관념상에 회사라는 법인을 칭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이 사원들, 직원들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CEO가 이건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협력사들, 야, 이거 내가 주인이야. 또는 그 사회단체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다 그러면 울산 시민들도 이것은 우리 거야.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도 주인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원래 그 시티 이름이 코모로라는 시티였는데요. 토요타가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토요타와 코모로시하고 같이 많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연대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코모로시를 아예 토요타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토요타 시민들은 우리 토요타도 나도 토요타의 한 주인이다. 모두 토요타의 모든 게 내 거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회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런데 회사는 누가 움직이냐는 지배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배권 관점에서 볼 때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일단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뽑힌 CEO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 CEO는 임기가 그 주주들이 정해놓은 임기, 통상은 3년입니다. 3년이 끝나면 다시 뽑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주주들이 임시주총을 열어서 그 CEO를 이사해서 해임할 수가 있어요. 이사해서 해임하면 CEO 직책은 당연히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CEO입니까? 삼성그룹 직함이 뭐죠? CEO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표이사예요. 자, 지금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한종희, 전영현 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분이 CEO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삼성전자 인사나 삼성전자의 모든 것을 끌고 갑니까? 지금 한종희 부회장이 갑자기 딸 결혼식 피로연해서 심장마비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삼성이 경영 공백이 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님이에요. 이재용 회장님이 등기 이사로 있을 때나 안 있을 때나 회장일 때나 아닐 때나 항상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주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의 경영권은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다. 따라서 상법 382조 3항에 따라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에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때 이사들이 상법 382조를 보면 회사의 경영권은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말을 들어야지. 이재용 회장의 이익에 충실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또
지분이 몇 퍼센트 안 돼요.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느니 안 물려주느니 얘기를 하느냐.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상법상 대표이사도 아닌데 어떻게 경영권을 갖느냐. 이것이 한국적 경영의 현실이에요. 자, 그때 한국에서 경영권 장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 임원들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 임명권을 사실상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본인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이 10명이다. 임원을 이재용 말을 듣는 10명을 뽑아놓으면요. 그 중에서 CEO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분도 역시 이재용 사람일 것이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재용 회장께서는 자기가 뽑아놓은 10명 중에 9명은 여전히 자기 편일 거 아닙니까? 9명이 임시이사에 소집해가지고 이사, 그러니까 CEO 맡고 있는 이사회를 해임시키는 결의를 하면 뭐 주총을 거치든지 않든지 결국 무능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EO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분 따로 계신다. 이게 한국에서 말하는 재벌 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사들이 주주의 손에서 뽑힌 이사들이 그 상황인 경영권 소지자, 상감마마만 보지 말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도 같이 보라라는 여기에 사실 상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인 그림자 같은 그 회사를 지배하는 자, 그 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은 물론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이 규정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것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대목이겠죠.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요, 그 제도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감정적으로 나는 그 법안 발의한 사람이 미우니까 또는 그 법안 발의한 당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호불호를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김대호 박사 TV에서 자, 경제를 쉽게 설명해야 되고 전 국민이 경제 지식이 높아지는 날, 그 나라가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요,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고 판단을 하면 집단지성 훌륭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치 탄핵이라든지 정치적 보수와 진보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상법 개정 왜 개정하고 도대체 개정하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인지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대목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4편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의 장단점, 허와 실을 말씀드렸는데요. 딱 규정 하나 바꾸는 거, 이 관해서 그렇게 히든 스토리,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도 다 말씀드리질 못했어요. 뭐 추가적으로 또 상법 개정 논의가 더 진전이 되는 데에 따라서 무엇이 핵심인지, 특히 오늘은요, 경영권이 무엇인가, 경영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한국 기업 구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상법 개정과 경영권, 과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이냐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